안녕하세요. 오늘도 장사 잘 하셨습니까? 요즘에 아주 핫하네요. 사실 원래 명절을 앞두고서 바로 직전 주간은 장사가 안 되는 기간이죠. 그래서 좀 쉬다가 명절 때 바쁘게 장사 치르고 이렇게 보통의 이제 사이클인데, 요번에는 재난지원금이 명절 전에 이렇게 풀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래도 나름 바쁜, 평소보다 빠지지 않는 명절 전 주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좋아요. 매출 나쁘지 않은 거를 싫다할 업체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튼 좋습니다. 돈이 어떻게 되느냐, 장사를 해서 돈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직전에는 식자재 코스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식자재 코스트라는 거는 식자재를 어떻게 쓰느냐, 얼마나 싸게 구매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판매가를 얼마에 파느냐, 그리고 판매가가 먼저 고정됐다면 코스트를 얼마큼 낮춰서, 그러니까 음식을 다운그레이드를 해서 마진율을 맞출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음식 장사인데도 불구하고 음식에 대한 얘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방금 얘기했다시피 음식 코스트가 25%든 30%든 바로 나와 있잖아요. 장사 원가의 기준에, 매출의 기준에서 그 비중, 중요도, 식자재가 25%면 25%인 거예요. 식자재는. 근데 그거에 준하는 비용이 있어요. 그게 뭐죠? 인건비요? 임대료요? 배달비요. 배달비. 우리 보통 배달할 때 배달 대행을 보내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 내가 배달 사원을 써가지고 월급을 주고 쓴다. 그것도 어차피 배달비기 때문에 그게 그겁니다. 근데 그 비율이 장난이 아니죠. 예전이랑 다르죠. 그렇죠? 이게 기사님들이 돈이 뭐 많이 번다, 적게 번다, 배달 대행료가 적정하다, 안 적정하다, 여기선 그건 얘기는 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적정하지 않아 막 하면은 그럼 기사님들이 뭐 가격 다 내려줍니까? 뭐 그거 다 인정해줘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에서 어떻게 돈을 만들어 가느냐, 그 얘기만 하자는 거죠. 자, 그럼 시작할게요. 서론이 너무 길다. 배달비는 기본적으로 지역마다, 회사마다 다 달라요. 보통 기본 거리라는 게 있는데 1.2km에서 2km 사이를 주고요. 그 거리 안에서는 10m를 가든 100m를 가든 1km를 가든 고정 금액, 같은 금액인 거죠. 그 고정 금액마저도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왔다 갔다 하죠. 지방권일수록 3,000원에 가깝고 그보다 더 싼 곳은 사실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 상권 중에서도 뭐 강남권 뭐 이런 데들 거의 대부분 4,000원, 3,800원 이 정도 선에서 잡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부가세라든지 뭐 비 오는 날 우천 할증, 야간 할증, 구할증 갖가지 것들이 다 붙어요. 그래서 그냥 평균적으로 보면 관리비와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대략 한 건당 5,000원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나? 뭐 그냥 저는 그렇게 계산하고 있어요. 5,000원 이거 진짜 너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쵸? 저는 지금 현재 12,000원일 때 고객 부담 1,000원, 14,000원 이상 주문 시 기본 거리 내 기준 무료를 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몇 프로냐고요. 14,000원 주문하면 배달비 4,000원, 5,000원을 내가 들여서 고객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14,000원 중에서 배달비 5,000원을 빼면 9,000원만 남죠. 그 9,000원은 온전히 들어오나요? 아니죠. 어플에서 수수료 대략 뭐 한 10% 뛰니까 14,000원의 기준인 1,400원 정도 가져갈 거고, 그러면 8,000원 남고, 8,000원에서 식자재비 또 나갈 거잖아요. 나가고 인건비, 관리비, 임대료 뭐뭐뭐뭐, 진짜 남은 게 적어요. 정말 적어요. 제가 코스트 25%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 마진율이 뭐 세전으로 50%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얘기를 했는데, 와 사기급이다, 너무 좋다,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세금도 제해야 되고 원래는 사람을 썼어야 되니까 인건비도 나가는 거고, 인건비는 적정 보통 20에서 25% 정도는 나가죠. 그거를 내보내고 세금도 한 7%는 잡아야 되고, 그러면 제 마진율이 몇 프로나 될까요? 기껏해야 뭐 10% 후반대 정도잖아요. 10% 후반대의 매출 14,000원. 14,000원 곱하기 뭐 15% 20%. 건당 그래서 1,000원 뛰기다, 2,000원 뛰기다.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배달 음식은, 배달 장사는 기본적으로 한 건당
먹는 돈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2,000원에서 3,000원이 그냥 고작이에요. 그러다 보니 내 마진보다도 높은 배달비 이거 어떡하냐고요. 세팅 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또 시작을 할게요. 시작을 못해. 시작을 할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음식의 홀 판매가와 배달 판매가가 다릅니다. 배달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을 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김치찌개 홀에서 6,000원인데 배달에서는 10,000원 받을 수 있냐고요. 안 되죠. 고객의 심리적 저항선, 마지노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는 각 지역별로, 각 카테고리별로, 각 경쟁사까지 반영을 해서 실험을 한번 해봐야 돼요. 얼마까지는 더 받아도 된다. 그런데 결론적부터 말씀드리면 제 경험상으로는 1,000원에서 1,500원이 한계예요. 7,000원짜리를 8,000원 정도 받는 것까지는 양해를 해줘요. 7,000원이 8,500원까지는 양해가 되는데 음식값이 2,000원 이상 차이가 나면은 거기에 도대체 뭐가 들어가는데 뭐 금가루 뿌렸어?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왜 도대체 제육덮밥 그냥 분식집 가면은 6,000원짜리가 왜 여기는 9,000원이야 8,000원이야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1,000원에서 1,500원이 한계예요. 저는 버거집을 하니까 버거가 하나에 5,000원짜리를 뭐 보통 주력 상품이라고 잡고요. 1,000원을 더 받아서 6,000원을 받게 되면 14,000원 주문 시 최소한 3개는 주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1,000원씩이 거칩니다. 추가로요. 그러면 그게 3,000원이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배달 대행료 4,000원 플러스 알파라는 그 금액에 거의 근접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나머지 1,000원이 남잖아요. 그 1,000원은 도대체 더 걷지 않는다면 결국은 홀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배달로 판매하는 게 마진이 더 적다는 거죠? 맞죠? 네, 맞아요. 결론은 그거예요. 배달은 홀 장사보다 마진율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나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모든 비용 고객한테 다 전가하면 주문량이 안 돼요. 빠이빠이. 아무리 마진 좋으면 뭐합니까? 주문량 자체가 안 되는데. 모든 게 적정하게 이뤘을 때 최고의 마진이 나온다. 이거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1,000원마저도 감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소요되는 배달에 소요되는 비용을 다 일일이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뉴에 하나하나 적정히 녹이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다른 곳에도 녹여야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1.2km 혹은 1.5, 1.8 이렇게 기본 거리라는 얘기를 했는데 기본 거리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100m당 100원의 추가금이 붙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한테 각각의 동별로 세팅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동은 뭐 배달팁 500원, 1,000원을 더 받게 되는 거죠. 할증 배달팁. 그거를 받아서 내가 먹는 게 아니잖아요. 기사님들한테 이 회사에 더 내는 거를 추가로 걷어서 더 낼 뿐이죠. 고객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관여하지 않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으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누구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도 이해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해야지만 돈을 버니까 이렇게 하세요라는 뜻이에요. 기본 거리를 넘어가는 동에 대해서는 1km 단위로 거리를 자르세요. 예컨대 우리 매장이 여기에 있다. 1.5km 기본 거리 안에 속한 동들은 무료 배송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에서 2.5 사이에 있는 구간을 투티어 지역으로 잡아서 그 지역에 속해 있는 동들은 1,000원의 배달 팁을 추가로 받으면 됩니다. 그럼 그걸 받아서 주면 되는 거죠. 결국은 1티어와 2티어 두 지역에 내가 지불하는 배달비는 달라지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부담하는 비용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고객이 그 할증되는 부분을 부담하니까. 아시겠나요? 기본거리 기준으로 해서 기본 요금이 4,000원이다. 나는 어느 지역에 있던지 간에 내가 그 4,000원은 내줄게. 라는 컨셉인 거예요. 그리고 그 4,000원은 내 마진에서 까야 되겠죠. 내 마진은 그래서 더 높여야 되기 때문에 배달이라고 해서 식자재를 낮춘다든지 퀄리티를 아니면 양을 줄인다든지가 아니라 동일한 품질의 동일한 양의 괜찮은 먹을 만한 음식을 판매가를 높여서 마진율을 내려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고 나서 기본 거리를 무료 배송으로 세팅을 하면 그때 가장 고객들이 선호하는
가장 알맞은 최저값이 나오게 돼요. 무료 배송 말고 500원, 1000원 더 받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조금만 이따 얘기할게요. 무료 배송이 주는 혜택은 진짜 말 그대로 마약이에요. 고객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으니까. 그냥 나는 내가 먹을 거를 먹는데 우리 동네 중국집처럼 무료로 배송을 해주네? 라는 정말 대우받는 느낌, 서비스를 받는 느낌. 요즘에는 진짜 무료 배송집들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제가 시작했던 6년 전, 7년 전만 하더라도 무료 배송집이 세고 셌어요. 뭐 500원, 1000원 내라고 그러면 막 전화해서 난리 나고 막 주문 취소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그거는 뭐 나중에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세히. 자, 아까 전에 마진율에 대한 얘기를 잠깐 꺼냈어요. 제가 정상적으로 직원을 썼다면 인건비가 뭐 대략 한 20에서 25% 나갈 거고, 그리고 세금도 한 7%는 잡아야 될 거고. 그럼 그것만 32%니까 제가 마진율이 50%라 하더라도 불과 18%밖에 제 마진이 되질 않아요. 그럼 14,0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얼추 해가지고 2,500원 안팎 그 정도밖에 남지가 않는 거죠. 근데 순수입이 2,500원인데 야 각설하고 다 배달비 500원씩 내. 이거 어마어마하거든요. 내 순수입이 5분의 1이 늘어나는 거예요. 내 순수입이 20%가 늘어나는 거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1,000원을 올린다면 내 순수입이 얼추 한 배 반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객들한테 받는 500원, 1,000원 이게 내 마진을 기준으로 했을 땐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라는 거를 제가 모르지 않습니다. 알아요.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무료 배송이 주는 그 효익은 사장님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매출이 나와요. 배달비를 2,000원이고 3,000원을 기본적으로 받으면서 판매를 하는 집들 둘 중에 하나죠. 진짜 유명한 집이거나 네임밸류 있거나 아니면 진짜 맛있고 가성비가 좋구나. 가성비가 좋다는 건 코스트가 높다는 거니까 어차피 돈이 안 될 거고요. 그러니까 식자재 원가가 너무 높아서 돈이 안 되니까 배달비 감당이 안 되니까 고객한테 내라고 하는 그 구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부터 우리 어떻게 돈을 많이 벌죠? 우리 어떻게 돈을 만들어내죠? 라는 그 질문을 위배시키니까 예외 사항이니까 그걸 차치하고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무료 배송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이걸 기준으로 세팅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판매가를. 아시겠죠? 자, 근데 왜 배달비가 4,000원인데 3,000원만 기본으로 받고 왜 그 나머지가 상관없어? 라고 하냐? 이 마법은 바로 할증 배달 팁에 있어요. 자, 보세요. 1.5km가 기준 거리라고 칠게요. 근데 그 1.5km를 기준으로 해서 다 경계선을 맞춰서 동들이 나눠서 있으면은 그러면은 깔끔해요. 어디는 1,000원, 어디는 500원, 어디는 2,000원. 근데 꼭 보면은 어떤 지역이나 동이 이상하게 이렇게 예? 이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찡겨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 동을 전체로 무료 배송을 하자니 기본 거리가 넘어가는 지역민들의 주문에 대해서는 내가 배달비가 오히려 비율이 높아지는 거고 반대로 요 무료 배송 지역의 배달비를 받자니 배달비를 받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주문량이 줄어드니까요. 뭔가 괜히 아쉬운 주문량이 괜히 억울하고 뭐 그렇죠.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 그도 그럴 게 아니라 그냥 과감하게 배달비 받으세요. 배달비를 받으시면 기본 거리를 넘어가는 분들한테는 원래 받아야 될 거 받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분들은 조금 죄송하긴 한데 어쨌든 그 분들이 원래 내지 않아야 되는 배달 팁을 내므로써 500원, 1,000원을 막 걷어요. 그 돈으로 아까 말씀드린 기본 거리 무료 배송에 왜 4,000원 중에 3,000원만 걷고 나머지 1,000원은 안 걷느냐? 여기서 충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할증 배달 팁을 철저하게 다 받으면 마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기본 할증 배달 팁을 안 받으면 나는 공격적인 영업을 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컨셉이신 건데 그래 봤자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장사해가지고 버는 돈이 앵간히 마진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배달 팁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배달 팁은 수수료도 안 내고 아무것도 안 내잖아요. 그냥 다 내가 순수하게 먹는 내 수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달 팁을 올리는 것 외에 이보다 더 효율이 좋은 마진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배달 팁이 올라가면 주문량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떨어지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자, 첫 번째, 기본 거리는 당연히 무료 배송을 기준으로 세팅을 한다. 그러려면 그 돈은 결국에는 음식값에 녹여서 올리는 수밖에 없다. 둘째, 정확하게 모든 배달 팁을 정확하게 음식값에 다 녹일 필요는 없다. 대략 7, 80% 정도만 녹이고 나머지 1, 20%는 할증 배달 팁을 세팅할 때 잘 세팅함으로써 충당을 하면 된다. 여기 그냥 이거예요. 이 두 가지 기준 잡아서 세팅을 하시면 되세요. 어려워요? 어려워도 할 수 없어요. 계속 어려우면 또 보세요. 또 보시고 또 보시고 또 보시고 또 보시고 인근 주변 배달집 사장님한테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러면 됩니다. 언젠가 이해되실 날이 오실 수도 있는데 이해 안 해도 돼요. 그냥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그럼 무조건 이득을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요. 다들 음식값, 예를 들어 커피라고 할게요. 커피 가격이 뻔하잖아요. 근데 뭐 스타벅스 뭐 이런 비싼 네임밸류가 있는 그런 곳들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식값도 비싸도 되고 배달팁 막 받아도 돼요. 그런데 내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스타벅스랑 똑같이 가격을 맞추고 책정을 합니까? 안 돼요. 그러면 그 카테고리만의 그 지역만의 어떤 불문율 같은 게 있어요. 그냥 가보면 알아요. 커피숍은 예를 들면 모두 다 기본 배달 팁을 다 2,000원씩 받는다든지 뭐 다 3,000원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암묵적인 룰이 있어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아니면 판매가를 갖다가 뭐 녹여야 되는데 도저히 뭐 커피를 판매가에 녹일 수가 없는 뭐 그렇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앞서 제가 뭐 돈이 되는 방법은 이겁니다. 막 이렇게 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려드린 이 비법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 관례예요, 관례. 각각의 상권과 각각의 카테고리에서 내 경쟁 업체들이 주로 하고 있는 세팅이 무엇인가를 일단은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기본 배달 팁을 뭐 1,000원, 2,000원 받고 있는데 나만 무조건 무료를 고수할 필요도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을 선택하는 대부분의 평균을 찾아서 그걸 기준으로 일단 세팅을 하고 거기에서 약간의 경쟁력을 만들기 위한 어떤 변화점은 어떤 거를 하면 좋을까 이거를 만든 다음에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일단 배달팁 남들이 2,000원이면 나도 2,000원. 그런데 야 500원만 한번 줄여볼까? 500원을 줄이면은 와 내 손마진이 이게 건당 얼만데 아 이거 500원 줄이면 내가 몇 개를 더 팔아야 돼? 마진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판매가가 높아야 손실 보전이 되잖아요. 이거 500원 줄이면 내가 매출량이 늘까? 뭐 이런 거 고민을 해보시고 실험도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뭐 임시적으로 뭐 2,000원 받던 걸 1,000원으로 줄이고 혹은 1,000원 받던 걸 무료로 하는 대신에 과연 주문량이 얼마나 늘지? 이런 걸 한번 실험해 보면 된다는 거죠. 전제 조건은 내 음식이 좀 먹을만 해야 돼요. 먹을만하고 괜찮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배달 팁에 대한 것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기본 세팅 방법.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주입식 교육. 첫째, 기본 거리는 웬만하면 무료 배송을 할 수 있게 세팅을 해라. 그 배달비의 80% 정도는 식대에 녹이고 20%는 할증 배달 팁을 세팅하는 걸 통해서 충당을 하면 된다. 둘째, 거리별 할증 배달 팁 다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멀면은 더 나가고 내 마진율이 떨어지는데 주문량 줄어들어서 안 된다고. 아니 돈이 안 되는데 팔면 뭐합니까? 그냥 안 팔고 말죠. 차라리 샵인샵으로 뭐 딴 걸 하나 하나 더 파세요. 그게 다요. 그러니까 괜히 무리하게 막 전지역 무료 배송 이딴 거 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거는 막 배달 사원 막 몇 명이나 드는 우리 뭐 중국집 사장님이라든지 큰 뭐 이런 뭐 억대 매출 사장님이나 하는 거지. 우리 같은 작은 진정한 소상공인이 할 만한 전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적당히 적당히. 그리고 이거 진짜 꿀팁인데 기사들이 싫어하는 기사님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있죠? 꼭 있어 꼭 어느 지역이나 다. 그런 지역은 내가 배달 팁을 안 받아도 되는 기본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500원 1,000원 받으세요. 왜? 주문하지 마시라고. 내가 이걸 해서 500원 1,000원 내고도 주문을 해요. 그러면은 나는 어쨌든 마진이 더 생기니까 좋고
고객 입장에서 요즘에 뭐 500원, 1000원 낸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뭐 죽이려고 살리려고 하지도 않고, 그죠? 근데 주문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비 오는 주말 피크 타임에 그 깊이 지역에서 주문이 쏟아져요. 돌아버립니다. 진짜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그런 곳에 주문을 다소 억제를 시켜서 나도 일하기 편하고 고객도 좋고. 왜 고객이 좋냐고요? 깊이 지역은 기본적으로 엄청 음식 식어가거든요. 늦게 가고 식어가고 불어가고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예 사실은 그 지역을 배달을 안 받는 주문 금지 지역으로 설정하는 게 맞는데, 그것도 힘들잖아요. 아니 먹고는 살아야지. 어떻게든 팔아야지 하나라도. 그러니까 그 적정선을 맞추는 거는 바로 받지 않아도 되는 배달 팁을 받거나, 할증 배달 팁이 원래는 500원 1000원인데 그걸 갖다가 뭐 1000원 더 해서 한 2000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가격 저항선을 살짝 살짝 건드려 가지고 아야 주문할까 말까 할까 말까, 아예 안 해. 배달비 2000원이나 되네. 이해되시죠? 주문율을 지역별로 통제시켜서 전체 퀄리티, 리뷰, 평점 이런 것들을 관리해라. 이게 진정한 꿀팁입니다. 자, 아시겠죠? 여기에서 끝나면 또 너무 아쉽지. 그죠? 이제 심화가죠. 네, 마지막에 하나씩 해야죠. 진짜 이거 꿀팁인데. 자, 단골이 있으세요? 단골 얼마나 있으세요? 단골 중요하죠. 아, 중요하죠. 진짜 중요하죠. 단골은 딱 일단 리뷰부터 달아도 내용이 달라요. 남들 뭐 한 줄, 두 줄, 뭐 많아봐야 한 세네 줄 쓸 때, 와, 이건 뭐 단골은 뭐 그냥 막 20줄, 막 30줄 쓰고 사진 첨부하고 막, 그죠?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단골이 좋은 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정성 어린 리뷰. 그게 끝이에요. 매출에 도움 하나도 안 되고 돈 하나도 안 돼요. 아시겠어요? 리뷰가 장사의 시작이고 끝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끝이고 알파고 오메가예요. 그냥 리뷰라는 건 그냥 끝이고 시작이에요. 그냥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수장 리뷰를 만들어주는 단골들이 필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인정. 근데 일주일에 막 두 번, 세 번 주문하는 그 단골 고객님 좋아요? 진짜 필수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첫째, 음식 장사인데도 불구하고 음식에 들어가는 식자재 비용보다 배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오히려 더 많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 배달 비용은 고정비이기 때문에 그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네, 객단가를 높이는 것밖에 없다고요. 3만 원짜리 주문에 3천 원짜리 배달 팁은 10%밖에 안 되지만 15,000원에 3,000원은 20%나 된다고요.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객단가를 높여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높여야 돼요. 진짜 비싼 뭐 족발이나 회 이런 거는 저희 같은 햄버거랑 비교가 안 돼요. 그냥 제일 싼 1인분 메뉴 자체가 2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뭐 1인분 족발 해가지고는 뭐 22,000원 뭐 이렇게 파니까, 그분들은 저처럼 배달비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런 게 공포심까지 불러일으킬 정도로 다가오지는 않아요. 제가 부담스러운 거죠. 대신에 저는 객단가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만큼 주문 수가 훨씬 더 많이 받쳐주죠. 더 접근성이 편하니까. 근데 이런 와중에서도 나도 3만 원, 4만 원짜리 주문 받고 싶어요. 받고 싶다고요. 그런데 그게 내 맘대로 되냐고요. 안 되죠. 안 되죠. 왜 자꾸 이 객단가 얘기를 하느냐? 단골 고객님들 객단가 나옵니까? 아니,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한 달이면 막 다섯 번, 열 번씩 시켜 먹는데 진짜 객단가 나온다고요? 안 나오잖아요. 자주 시켜 먹는 고객들이 진짜 고마운 건 맞는데 그건 내 심적인 어떤 마음이고 내 지갑 사정은 좀 다르잖아요. 돈 안 되잖아요. 최소 주문 금액 뭐 12,000원, 14,000원 뭐 이거 대충 해가지고 막 어겨지로 찢어 맞춰가지고 주문을 해요. 그것만 하나? 단골들 100% 리뷰 이벤트에 신청을 하죠. 서비스 줘요. 서비스 그냥 주나? 더 좋은 거 주지. 서비스도 주고 객단가도 안 나오고 배송비는 배송비대로 당연히 내야 되고, 그럼 뭐가 남냐고요? 안 남잖아요. 서비스 주고 나면은 주문당 500원, 1000원 남을 텐데. 그런 주문 3개 일주일에, 한 달이면 12개, 20건 돈 돼요?
500원짜리 12건 해봤자 12,000원이네. 맞나? 돈이 안 된다고요. 6,000원이구나. 계산도 안 돼요. 단골은 돈이 안 됩니다. 허나 단골은 필수예요. 왜? 리뷰 때문에. 그럼 제가 역설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단골이고 너무 자주 찾아주시는 건 좋은데 객단가가 안 돼요. 근데 그분이 리뷰를 안 써. 자꾸 먹튀를 해. 아니면 리뷰를 쓰는데 단줄 리뷰. 잘 먹었습니다. 맛있네요. 어쩌라고. 이거 도움이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골을 쳐내라가 아니라 너무 그 단골들한테만 목을 매지 마라. 그냥 신규 고객이든 말없이 주문하는 고객이든 돈이 되는 고객이든 객단가가 높던 낮던 단골이든 뭐 다 나발이고 다 소용없어요. 그냥 다 똑같이 대하시라고요. 정말 똑같이. 아,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긍정적인 마인드. 아, 너는 리뷰를 잘 써줘서 너무 고마워. 고마워. 땡큐. 근데 내가 주는 서비스는 랜덤이고 나는 정말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돼. 진짜 그렇게 해요. 단골이건 나발이건. 신규. 믿고 찾아서 고마워. 땡큐. 근데 네가 네 돈 주고 네 음식 사 먹는 거잖아. 내가 정성 어리게 네가 주문한 거 정말 철저히 다 깨서 줄게. 첫 주문 고객님께 뭐 드립니다. 저는 진짜 그 이해가 안 가요. 뭐 그럼 단골 고객은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기준이라면 그냥 첫 주문 고객의 주문율을 높이기 위한 굉장히 편협한 술수 마케팅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도움 안 된다고요. 그냥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대하는 게 저는 그게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뭐 판단은 사장님들의 몫이니까요. 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다 보면 배달팁 얘기 한참 계속 한 거잖아요. 배달팁 하면은 이거 절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시죠? 단건 배달, 배민원 쿠폰. 아주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문제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디까지 잘라야 되는지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